여러분, 블루베리 레몬청 들어보셨나요? 이게 차로도 드시고 에이드로도 드시고 요거트에 뿌려 드시기도 해요. 근데 왜 하필 블루베리에 레몬을 더하는 건지 이유를 아시고 드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세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왜 최고의 조합인지, 그리고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블루베리부터 짚어볼게요.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이 보이시죠? 이 색깔이 그냥 색깔이 아니에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거든요. 활성산소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몸속의 찌꺼기 산소입니다. 이게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켜서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앞당기고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에요. 미국 농무부 연구에서 블루베리와 40여 가지 과일 채소를 비교한 결과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과일 중에서만 1등이 아니라 채소까지 포함해서 1등이에요. 1등.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흡수가 돼요. 그 조건이 바로 산성 환경이에요. 안토시아닌은 산성 환경에서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속은 중성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무리 블루베리를 열심히 드셔도 안토시아닌이 흡수되기 전에 구조가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서 레몬이 등장하는 겁니다. 레몬은 구연산이 풍부한 강산성 식품이에요. 레몬즙이 안토시아닌 주변을 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줘서 안토시아닌이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살아있게 해줘요. 쉽게 말하면 레몬이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레몬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요. 레몬 한 개 즙에 비타민 C 일일 권장량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어요. 이 비타민 C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즉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합쳐지면서 항산화 효과가 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블루베리 레몬청이 단순히 맛있는 음료가 아니라 항산화 폭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블루베리 레몬청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간식이 있는데요. 속이 편하고 부드러워서 같이 드시기에 딱 좋은 거예요. 이따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대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냉동 블루베리 500g과 레몬 5개, 설탕 400g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는 냉동을 쓰세요. 왜죠? 블루베리를 냉동하면 안토시아닌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냉동하면 블루베리 속 안토시아닌이 다른 조직들의 방해 없이 농축되거든요.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립대 연구에서는 냉동 블루베리에 생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3배 가까이 많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 레몬은 반드시 껍질째 쓰고 세척을 제대로 해야 돼요. 레몬 껍질에는 디리모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껍질째 써야 효과가 제대로 나거든요. 세척은 이렇게 해주세요. 끓는 물에 레몬을 넣고 1분간 돌돌 굴려주세요. 표면에 왁스와 농약이 녹아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세제로 한 번 더 씻어주시면 됩니다.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서 준비해두세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와 레몬을 넣는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팬에 냉동 블루베리와 설탕을 먼저 넣으시고 중약불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블루베리에서 물이 나오면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레몬은 이때 넣는 거예요. 왜 레몬을 나중에 넣냐면요, 레몬은 강한 산성이라서 균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끓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끓이면 레몬 향이 날아가 버려요. 한 김 식은 후에 레몬을 넣어야 레몬 향도 살아나고 비타민C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소독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따뜻한 차로 드시려면 컵에 3스푼 넣고 뜨거운 물 부으세요. 시원하게 드시려면 탄산수에 3스푼 넣고 얼음 넣으시면 에이드가 돼요. 플레인 요거트에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어요. 맛은요, 블루베리의 진하고 달콤한 과즙이 베이스로 깔리고 레몬의 상큼한 향이 입안을 시원하게 깨워줘요. 카페에서 파는 블루베리 음료보다 과즙이 훨씬 진하고 향도 더 풍부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몬청이랑 잘 어울리는 간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레몬청 한 잔에 이걸 하나 곁들이면 딱 좋은 오후 간식 타임이 완성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레몬청이랑 잘 어울리는 간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레몬청 한 잔에 이걸 하나 곁들이면 딱 좋은 오후 간식 타임이 완성되거든요. 바로 이 쑥스테라와 호박 인절미예요. 새콤달콤한 레몬청에 쫀득한 떡 하나 드시면 생각만 해도 잘 어울리죠. 속도 편하고 부드러워서 레몬청 드실 때 곁들이기 딱 좋습니다. 이 쑥스테라와 호박 인절미 제가 공동구매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블루베리 레몬청 드실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우유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우유 속에 단백질이 안토시아닌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요거트는 괜찮습니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블루베리 비타민 K가 약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레몬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핵심을 제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레몬청이 좋은 이유는 레몬의 산성이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을 지켜주기 때문인데요. 냉동 블루베리가 생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더 풍부해요. 레몬은 끓이지 말고 한 김 식힌 후에 넣어야 향과 비타민C가 살아있어요. 블루베리는 우유 말고 요거트랑 드세요. 블루베리 레몬청 한 잔으로 항산화 성분 2가지를 맛있게 동시에 챙겨보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간식 하나 고르는 것도 참 쉽지 않으시죠? 뭔가 먹고 싶은데 속은 부담스럽고 치아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건강 간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맛있는 거 소개하는 게 아니라 언제 드시면 좋은지, 하루에 얼마나 드시면 되는지, 뭐랑 같이 드시면 더 건강할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간식들 이것저것 드셔보셨을 겁니다. 건강한 간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첫 번째로 견과류죠. 딱 처음 떠오르는 게 견과류이실 거예요. 이 견과류는요, 정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는 간식이긴 한데 딱딱해서 치아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이 문제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두 번째로는 과일이 있습니다. 과일은 혈당 걱정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먹기가 어려워요. 세 번째로는 요거트가 있는데요. 처음 며칠은 먹다가 결국 금방 질려버립니다. 결국 맛있으면 속이 부담스럽고 속 편하면 맛이 없고 이 2가지를 동시에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간식들을 계속 찾다 보면 결국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오늘 딱 하나를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떡입니다. 떡이요? 요즘 시대에 무슨 떡이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요,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떡을 즐겨 드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하고 포만감도 있고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밀가루 음식처럼 속이 더부룩하지도 않고 기름진 과자처럼 속이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건강한 간식으로 떡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떡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사면 금방 굳어서 맛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냉동떡은 꺼내 먹기에 번거롭고 식감도 떨어지고 결국 한두 번 먹다가 냉동실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떡들 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요즘 냉동떡들이 전자레인지 되는 게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대부분 냉동떡은 해동하면 물기가 생겨서 겉은 말랑한데 속은 퍽퍽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든 떡들은 식감이 일정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바로 굳어버립니다. 수제떡은 식감은 좋은데 보관이 까다롭고 가격에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한번 꺼내볼게요. 4개 담다 떡 선물 세트입니다. 제가 이걸 냉동고에서 꺼낸 건데요. 상온에 한 20분 정도만 보관해도 떡이 다시 이게 엄청 물렁물렁 말랑말랑해집니다. 이게 상온에 20분 정도만 놓으시면 말랑말랑하게 드실 수 있고 전자레인지에 20초만 데우셔도 이 식감이 그대로 살아나면서 눌러붙지도 않고 겉과 속이 촉촉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 보관한 쑥떡인데 꺼내보겠습니다. 네. 이게 쑥떡인데 그냥 쑥떡이 아니라 쑥스테라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쑥이 이렇게 냉동고에서 꺼낸 건데 이렇게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쑥스테라냐면 안쪽에 쑥떡이 있고 이 겉에 포슬포슬한 쑥 빵가루가 있어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냉동고에서 꺼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 세트에는 쑥스테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박 인절미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창업떡이라고도 하는데요. 호박 인절미에다가 겉에 이렇게 빵가루 그 카스테라
호박 카스테라 가루가 이렇게 묻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은 이 안쪽에 이게 단호박이 통째로, 호박이 통째로 여기 들어있습니다. 단순한 호박 인절미가 아니라 통호박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그대로 입안에 팍 퍼져가지고 호박 맛이 그대로 나면서 씹었을 때 인절미의 그 쫀득쫀득한 맛이 가득 채워주는 그런 맛이 납니다. 그 쑥스테라랑 호박 인절미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 떡 세트 쑥스테라와 호박 인절미는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쑥스테라입니다. 이 쑥이 들어간 건데 그냥 쑥향만 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먹어봤죠. 제주 고산리에서 나는 특등급 냉동쑥이 무려 15%나 들어있고 여기에 쑥가루도 별도로 5%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쑥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었을 때 쑥맛이 진짜로 살아있고 그냥 떡에 초록색 입힌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카스테라 가루를 포슬포슬하게 입혔어요. 겉은 부드럽고 안은 쫀득쫀득한 독특한 식감이 있습니다. 호박 인절미입니다. 단호박이 20%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죠. 떡 속에 딱 열어보니까 바로 단호박이 있다는 게. 시중에 단호박 맛 떡도 정말 많은데 대부분은 단호박 분말만 조금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단호박을 실제로 넣었기 때문에 먹어보면 그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달콤한 단호박 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인절미 특유의 쫀득함이 살아있습니다. 자, 이 떡 세트에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왜 하필 이 조합이냐인 거예요. 쑥과 호박. 이 쑥은 소화 부담을 줄여주고 호박은 은은한 단맛으로 당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속 편함과 맛을 같이 잡기 위해서 설계된 조합이에요. 그래서 그냥 떡이 아니라 계속 먹을 수 있는 떡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포장이라서 하나씩 꺼내 드시기도 좋고요. 냉동 보관하시다가 드실 만큼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리시거나 상온에 20분 정도 놓으시면 갓 나온 떡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떡은 재구매율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떡을 한 번도 안 드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드시는 분은 절대 없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계속 찾으시거든요. 저도 이거 한 번 더 주문해야겠어요. 그냥 맛있어서가 아니라 속이 편하고 먹고 나서 부담이 없으니까요. 이게 부모님이나 지인분들 선물로 드려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게 뭐야? 떡이야? 하다가 한 입 드시면 이거 어디서 샀어? 바로 물어보신대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떡을 어떻게 드셔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시는 시기인데요. 아침 공복에 떡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떡은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라서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출출하실 때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활동하시다가 슬슬 배고파지실 때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자, 두 번째는 드시는 양입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면 충분해요. 떡 3개가 탄수화물 기준으로 밥 3분의 1 공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밥 드시고 나서 후식으로 드시면 탄수화물을 2번 드시는 거라 이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뭐랑 같이 드시면 더 건강할까입니다. 이 삶은 달걀이나 두부 한 조각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든든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차와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보이차, 우엉차, 계피차, 녹차 이런 차들이랑 같이 드시면 혈당이 급상승하는 걸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치나 나물 같은 섬유질 반찬이랑 같이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가요. 쉽게 정리하면 오후에 달걀 하나랑 우엉차 한 잔이랑 떡 2-3개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하게 떡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이 떡을 보시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은데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백설탕이 5%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분들이 적당하게 즐기시기에 굉장히 좋은 간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간식을 어떤 걸 드시나요? 육아나 음료수 이런 게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쑥과 호박떡 간식 하나 바꾸는 게 생각보다 몸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드시고 있는 간식이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거나 기름지시다면 이번에 속 편하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걸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품은 한번 품절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계속 품절이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최저가에 가져왔고 이 제품이 계속 품절이 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50분 한정으로 저희가 꼭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품은 한번 품절되면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떡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최저가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뒀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지 않으셨나요? 분명 뭘 하려고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뭐였더라?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이 아니시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의 기억력 테스트했는데 성적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50대, 60대 분들이요. 그 과일이 뭐냐고요? 바로 딸기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먹는 그 딸기요. 빨갛고 새콤달콤한 그 딸기가 사실은 머리를 맑게 해주는 아주 특별한 과일이었던 겁니다. 혹시 딸기 하면 그냥 맛있는 과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면 딸기를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딸기 이야기를 좀 깊이 해보려고 합니다. 딸기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께 왜 더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정말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드시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요.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 꼭 기억해 주세요. 반대로 딸기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건데 이게 딸기의 좋은 성분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해요. 이것도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계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분들은 딸기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딸기 제대로 씻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딸기가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라는 거 아셨나요? 그래서 씻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 하나만 바꿔도 농약 제거 효과가 확 달라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꼭 챙겨가세요.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즘 들어 이름이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아요. 그 사람 있잖아. 그 뭐더라? 이러다가 한참 뒤에야 아, 맞다 하고 떠오르고, 또 어떤 분들이 어제 뭘 먹었는지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세요. 점심에 뭐 먹었지? 아, 기억 안 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기면 은근히 불안해지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불편해집니다. 약 먹을 시간을 깜빡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해서 식은땀 난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자신감도 떨어져요. 괜히 위축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고 혹시 나도 치매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혈압까지 높으신 분들은 걱정이 배가 됩니다. 고혈압이 오래되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머리가 자주 띵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뇌는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화합니다. 뇌세포 사이의 연결이 느슨해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도 느려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물질인데요. 젊을 때는 몸에서 이걸 잘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세포 안에 중요한 물질들을 망가뜨려요.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로 가는 혈류도 원활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에 식습관까지 안 좋으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몸속 염증이 늘어나요. 이 염증도 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결국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음식을 잘 챙겨 드시면 뇌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역할을 아주 잘 해주는 과일이 있어요. 네, 오늘의 주인공 딸기입니다. 딸기가 뇌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 발표된 연구 결과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했거든요. 2025년 3월, 바로 작년이죠. 미국 샌디에고 주립학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65세 이상 건강한 성인 35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됐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동결건조 딸기 분말을 섭취했는데요. 이게 신선한 딸기로 치면 하루에 320g 정도 되는 양입니다. 중간 크기 딸기로 2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8주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딸기를 드신 분들의 인지 처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인지 처리 속도라는 건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해하고 반응하느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압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감소했어요. 고혈압 걱정되시는 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같은 해 1월에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50세에서 65세 사이에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요. 딸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성적이 올라갔고 우울증 상도 줄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딸기 섭취가 치매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딸기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안토시아닌입니다.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색소인데요. 이 안토시아닌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딸기의 비타민 C 함량은 정말 대단해요. 레몬의 2배, 귤의 1.5배, 사과의 무려 10배나 됩니다. 중간 크기 딸기 5개에서 6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채울 수 있어요.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고요. 스트레스 받을 때 체내에서 비타민C가 많이 소모되는데 딸기로 이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딸기만 먹어서 암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딸기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딸기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펙틴은 장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변비 있으신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장이 편해지니까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기분도 좋아지시더라고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망막의 시각색소 재생을 도와줘요. 어두운 데서 잘 안 보이시는 분, 눈이 쉽게 피로해지시는 분들께 딸기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열량은 어떨까요? 딸기 100g에 고작 27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딸기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겁니다. 딸기는 생으로 드실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이 파괴됩니다. 신선한 딸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딸기를 작게 잘라서 드시거나 포크로 가볍게 으깨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딸기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우유입니다. 딸기에는 단백질이 부족한데 우유가 이걸 보충해 줍니다. 딸기의 신맛이 우유와 만나면 부드럽게 중화되고요. 더 중요한 건 딸기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는 딸기 우유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이에요.
딸기 5개에서 6개를 으깨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 1컵과 섞으시면 됩니다. 단맛을 원하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좋고요.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요거트의 유산균과 딸기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딸기 몇 개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한 한 끼가 됩니다. 여기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뿌리시면 더 좋아요. 오트밀에 딸기를 곁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트밀을 끓여서 죽처럼 만든 다음에 불을 끄고 식힌 후에 딸기를 얹으세요. 딸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비타민C 손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섭취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딸기 150g 정도, 중간 크기로 7개에서 8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다 드시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좋은 딸기지만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기 쉬운 편이에요. 증상은 가볍게는 입술이나 입 주위가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이고요. 심하면 천식 증상이 나타나거나 복통,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어요.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딸기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꽃가루와 딸기에 비슷한 단백질 구조가 있어서 면역 체계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딸기를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몇 개 드셔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양을 점차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당뇨병 있으신 분들 주의하세요. 딸기는 혈당 지수가 32에서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혈당 지수 55 이하면 저혈당 식품으로 분류되니까 딸기는 당뇨병 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과일이에요. 하지만 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딸기를 한 번에 150g, 중간 크기로 7개 정도만 드시고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혈당 지수가 낮아도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특히 조심하셔야 할 건 딸기 가공식품입니다. 딸기 우유, 딸기잼, 딸기 케이크 같은 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확 올릴 수 있어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공식품은 피하시고 신선한 딸기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딸기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칼륨이 좋은 영양소예요. 혈압 조절하고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이게 심장박동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딸기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딸기랑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설탕을 뿌려서 드시는데요. 이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설탕이 체내에서 비타민 B1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딸기 본연의 단맛을 즐기시거나 정 단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설탕 대신에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다섯 번째, 농약 문제입니다. 미국 환경연구그룹 조사에 따르면 딸기는 농약 잔류량이 높은 과일 1위입니다. 딸기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고 표면에 작은 씨앗들이 박혀 있어서 농약이 남기 쉬운 구조예요. 그래서 딸기는 반드시 제대로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올바른 세척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꼭지를 떼기 전에 씻는 겁니다. 꼭지 주변에 농약이 많이 남아있는데 꼭지를 먼저 떼면 그쪽으로 물과 함께 농약이 스며들 수 있어요. 반드시 꼭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세척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꼭지를 떼세요. 기본 세척 방법은 이렇습니다. 큰 볼에 물을 받아서 딸기를 1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볍게 흔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헹구시면 됩니다. 딸기를 세게 문지르시면 안 돼요. 무르니까 쉽게 상합니다. 농약 제거 효과를 높이려면 베이킹소다를 활용하세요. 물 1리터에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녹인 다음에 딸기를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리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알칼리 성분이 산성인 농약을 중화시켜서 농약 제거 효과가 약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소금물도 효과가 있어요. 물 1리터에 소금 20g 정도 녹여서 담갔다가 헹구시면 됩니다. 씻은 딸기는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쉽게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겨요. 바로 안 드실 딸기는 씻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전에 씻으세요. 오늘 딸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미국 샌디아고 주립대학교의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딸기를 꾸준히 드신 시니어분들의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기억력도 향상됐습니다. 딸기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결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엘라그산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비타민C는 레몬의 2배, 사과의 10배나 되고요. 면역력, 피부 건강,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7개에서 8개 정도 생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고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양을 조절하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딸기에 설탕 뿌려 드시는 건 피하시고 농약 제거를 위해 꼭지 떼기 전에 꼭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요즘 딸기가 제철이죠. 마트에 가시면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들이 가득해요. 오늘 장 보실 때 딸기 한 팩 담아오세요. 아침에 요거트에 얹어서 드시거나 간식으로 몇 개씩 드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맛있는 즐거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혈압도 관리되고 장도 편해지는 딸기, 이 작고 빨간 이 과일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봄동, 배추보다 6배, 양배추보다 70배. 이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채소, 제철을 놓치시면 1년을 통째로 기다리셔야 합니다. 혈관 청소부터 암 예방, 노화 방지까지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비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이라고 하면 그냥 작은 배추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 배추와는 전혀 다릅니다.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버티면서 잎이 안으로 말리지 못하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자라는데 이 과정에서 영양소가 입속에 꽉꽉 눌러 담기게 돼요. 봄동 100g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92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가 145 마이크로그램이니까 6배가 넘어가고 양배추 13 마이크로그램과 비교하면 70배가 넘죠. 비타민C도 23mg 이상이라 일반 배추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건강 챙긴다고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도움이 되지만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합성 영양소보다 음식에서 나오는 자연 영양소를 훨씬 잘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돼요. 심해지면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가 있죠.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저염식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나트륨을 적게 먹는 것만큼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빨리 배출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챙길 수 있는 제철 식품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게 바로 봄동입니다. 봄동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좋은지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눈 건강을 지켜줘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잡아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쌓인 녹을 닦아내는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 칼륨인데요. 짜게 드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안정시키고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몸이 잘 붓는 분들한테도 칼륨이 붓기를 빼주니까 일석이조입니다. 대신에 신장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겠죠. 자, 셋째,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몸에 들어가면 설포라판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자, 네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이 식이섬유는 장 연동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포만감이 오래가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요. 봄동 100g당 칼로리가 20에서 25kcal밖에 안 되니까 같은 양의 쌀밥 150kcal와 비교하면 정말 가벼운 식품이죠. 여기에 비타민C, 철분, 엽산까지 풍부하니까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는 덤입니다. 그래서 봄동을 꾸준히 드시면 뭐가 달라지냐,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먼저 소화가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니까 아침 화장실이 수월해지고 속이 편하면 하루 컨디션 자체가 달라져요. 그 다음은 피부인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니까 2주쯤 꾸준히 드시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져요. 철분과 엽산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안색 자체가 밝아지는 거죠. 찌개를 드시던 분들은 칼륨이 나트륨을 빼주면서 몸에 붓기가 빠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외출도 즐거워지고 삶의 활력이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공식 자료에 따르면 봄동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이닥에서도 봄동의 베타카로틴이 배추의 6배 이상이며 동맥경화,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봄동 두부 무침을 공식 추천했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당뇨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봄동 무침을 권장한 기록이 있어요. 병원에서 추천할 정도면 검증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먹는 게 맛도 있고 영양도 최고로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급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게요. 봄동 비빔밥입니다. 요즘 엄청 인기가 많죠. 먼저 봄동 한 포기를 준비하세요. 이 봄동은 땅에 붙어 자라는 채소라서 잎 사이사이에 흙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한 입씩 떼어난 뒤에 식초를 약간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주세요. 잔류 분수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흐르는 물에 한 장씩 펼쳐가면서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특히 줄기 안쪽 부분까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씻은 뒤에는 물기를 충분히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양념이 묽어지고 맛이 싱거워질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다진 마늘 1큰술, 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액젓 1작은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에 깨소금을 약간 넣어서 고소한 향을 더해주면 좋습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면 봄동 특유의 풋내를 잡아주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준비된 봄동에 양념장을 넣고 너무 세게 치대지 말고 살짝 버무려 주세요. 봄동은 잎이 연해서 힘을 많이 주면 숨이 금방 죽습니다. 양념이 고루 묻을 정도로만 가볍게 섞어주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겉절이게 됩니다. 봄동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 1큰술과 간장 약간, 깨를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여기에다 밥 1공기만 넣으면 비빔밥까지 완성이 됩니다. 봄동에는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있는데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양 손실도 적습니다. 자, 이제는 봄동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고등어입니다. 기름기 있는 고등어 한 점을 봄동에 싸서 드셔보세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봄동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방이 있는 생선과 함께 먹으면 봄동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높아집니다. 기름진 생선의 느끼함을 봄동의 상큼한 맛이 잡아주니까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봄동 굴 무침입니다. 봄동을 먹기 좋게 썰어 넣고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식초를 약간 넣어서 가볍게 무쳐보세요. 굴에는 아연과 철분이 풍부한데 봄동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에는 아연이 중요한데 봄동의 항산화 성분과 굴의 미네랄이 만나서 면역 시너지를 만들어줍니다. 겨울철 제철 궁합으로는 손색이 없는 조합입니다. 자, 셋째, 봄동 두부 무침입니다. 부드러운 두부를 살짝 데쳐서 물기를 빼고 봄동을 잘게 썰어서 함께 무쳐보세요.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담백한 반찬이 됩니다. 두부는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봄동 역시 칼슘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 어르신들한테는 봄동의 비타민과 두부의 단백질이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조합입니다. 꼭 기억하실 점은 베타카로틴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라 참기름이나 들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봄동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봄동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건 열에 약한 성분이라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만 데치시면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꼭 익혀 드시면 좋은 영양소만 취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칼슘이 많은 음식과 조합은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멸치볶음이나 치즈, 우유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봄동을 함께 드시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봄동이 흑자화가 채소이기 때문에 소량의 옥살산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뼈 건강을 위해 칼슘을 보충하려는 목적이라면 생봄동과 칼슘 식품을 대량으로 함께 드시는 건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멸치나 우유, 치즈와 함께 드실 때는 봄동을 살짝 데쳐서 옥살산은 줄인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봄동의 제철은 2월에서 3월인데요. 전남 진도 봄동이 전국적으로 유행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시면 1년을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장 보실 때 봄동 한 포기를 꼭 담아보세요. 그리고 진도 봄동은 이 밑에 링크로 저희가 달아놨습니다. 봄이 어르신들한테 보내는 첫 번째 선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